안녕하십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절세를 도와드리는 CEO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절세 비법, 지혜로운 운영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방송들이 농업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농업회사 법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절세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농업회사에서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절세 방법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의 작은 세미나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회사 법인이란,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주요 세제 혜택, 세금의 특징, 조세 특례 제한법, 절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여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영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세운 법인.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회사 법인의 법 취지는 농업 경영체 육성과 지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회사는 세금의 종류만큼 다양하죠. 작물을 키우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축산업을 하는 회사도 있고, 농업법인의 설립 요건입니다. 농업회사 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영농은 농업, 영어는 어업입니다. 그래서 조합에 대한 법인을 설립을 할 수도 있고 기업 경영체인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두 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및 농업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도 출자금 90% 범위 내에서 출자가 가능하다.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농업인이 지분 10%면 설립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5인 이상이 출자를 해야 됩니다. 5인 이상이 출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려면 농업인 5명이 모여야지만 설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영농조합법인이 예전에는 세제 혜택이 굉장히 컸죠. 특히 토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내가 농업인이 아닌데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주가 전부 차명인,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차명 주주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차명 회수를 하는 솔루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인의 지분이 10%가 있어야지만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10%도 차명인 경우가 많다. 왜? 농업회사 법인의 세제 혜택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차명주주가 대부분 있다. 농업회사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협업적 농업 경영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특례들이 있고요. 출자 지분 구조에 대한 소득 분산, 농업회사 법인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농업인이 10%, 비농업인이 90%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 지분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출자 지분 구조에 대한 소득 분산이 가능한 거고요.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구성에 대한 소득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구분에 대해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회사 법인도 영농조합법인도 영어조합법인도 대부분의 차명주주가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을 안 해도 되는데, 특히 시골에 있는 펜션 같은 경우에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한 경우가 많아요.
그 세제 혜택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농업회사 법인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바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에 대한 10%의 지분을 회수를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을 받고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상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반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지분 구조에 따른 이익 환원.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도 지배구조에 대해서 잘 전략을 세워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제 혜택입니다. 여기서 아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농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 농업소득은 영농조합법인이든 농업회사 법인이든 둘 다 면제입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소득은 농업회사 법인 기준으로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농업소득,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소득은 당연히 그냥 일반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소득이 대부분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농조합법인은 진짜 실제로 내가 버섯을 재배한다던가 취나물 이런 것들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그걸 가공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려도 특히 혜택이 없으니까 농업 관련 소득은 1200만 원 곱하기 조합원 수 곱하기 12까지 감면을 해준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인이 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는 면제를 해준다.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농업법인들은 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돼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둘 다 배당소득세가 없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근데 농업소득은 대부분의 작물에 대해서입니다. 작물은 뭐냐? 벼, 보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물 재배를 하는 대표님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농업 관련 소득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액 분리과세로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배당을 아무리 해도 5%만 내면 됩니다.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분리과세. 여기서 전액 분리과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해서 15.4%의 세금을 내면 되죠. 그런데 이 분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배당은 2천만 원까지만 15.4%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추가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건보료가 있죠. 근데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 건보료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정보의 부재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계신다. 제가 만났던 농업회사 법인은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배당을 한 회사 자체를 못 봤어요. 그냥 열심히 운영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농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도 그냥 일반 과세를 했듯이 비농업소득, 그러니까 갑자기 뭐 농업회사가 임대용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런 데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 과세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다. 내가 농업소득도 있고 농업 관련 소득도 있고 비농업소득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분리기장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장 세무사님들께서 이걸 분리기장을 안 해주시죠. 이거 분리기장을 해주는 세무사님이 계시다면 연락 한번 주세요. 농업회사 법인 좀 같이 도와드리고 싶네요. 제가 분리해서 기장을 해주는 데가 아직까지는 저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면제입니다. 부가세 면제고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해서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면제,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 및 경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든 농업회사 법인이든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세제 혜택 때문에 가짜로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근데 좀 시일이 지났다, 기간이 좀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주식회사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액 감면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세특례 기준 적용,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자, 첫 번째로 배당소득,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소득은 면제, 그리고 농업소득 외에 소득은 일정 부분 면제, 분리과세죠. 그리고 2019년 개정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9년에 법 개정으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포함해서 농업의 소득으로 본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축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근데 축산업인데 내가 직접 키우는 게 아니고 유통을 한다, 가공을 한다, 굉장히 큰 고기 관련된 유통회사나 가공 판매 회사, 이런 회사들도 농업 외 소득으로 전액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전액 분리과세, 이 부분을 절세의 혜택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가 면제, 감면, 그 다음에 비농업소득은 일반 과세, 그래서 법인세 특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법상 회사의 기준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액 비용 처리가 되고 퇴직소득세는 전액 분류과세, 그렇기 때문에 정관상의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 프로세스가 준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분류과세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있죠. 요게 이제 예전 자료인데 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요게 언제까지 연장이 됐냐? 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까지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3번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해준다. 그래서 부대사업 소득, 식량 작물 재배업 외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발생한 배당 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액 분리과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CEO의 소득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배당,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액 분리과세인 농업 외 소득, 농업 관련 소득이라고 하죠. 농업 관련 소득 15.4%의 분리과세, 전액 분리과세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또 한 가지의 조건은 뭐냐면, 그거는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노하우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농업 외에 농업 관련 소득이 있는데 농업 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전액 분리과세겠지? 라고 해서 배당을 막 2억, 3억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배당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전액 분리과세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잘 따져서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자사주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0에서 25%, 그리고 신자본환원 0% 세금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기 때문에 급여를 받아갈 수가 있고 상여를 받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퇴직금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간접세, 건보료랑 국민연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구조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활용 가능한 절세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세의 가치는 농업인의 피와
땀과 노력의 가치를 헛되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비해야 되는 게 상법상 준용을 받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서, 그리고 상속 증여에 대한 전략도 세우셔야 하고, 가업승계에 대한 전략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CEO 리스크도 대비해야 되고, 퇴직금에 대한 정비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것, 대비해야 하는 것과 절세할 수 있는 것이죠. 대비해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절세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본 환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사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분리과세, 이게 가장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15.4%의 세금만 내면은 법인에서 이익 환원을 하는데, 세금이 다른 세금은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익 환원에 대해서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연구소 설립, 벤처, 이노비즈, 베인비즈, ISO 인증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특허 직무 발명 보상 제도, 내가 재배하는 데 있어서 혹은 가공하는 데 있어서 특허를 개발을 했다, 이런 것도 환원에 대해서 솔루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절세 솔루션에서 첫 번째로 가장 강조드렸던 게 배당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배당은 우리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15.4%의 세금만 내면 다른 세금과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건보료도 없고, 2천만 원을 가져오던 2억을 가져오던 그냥 15.4%의 세금만 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 절세 솔루션에 대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배당, 그래서 15.4%의 세금이 종결이다, 전액 분리과세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를 활용해서 증여 후 자사주를 하게 된다, 혹은 증여 후 이익 소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본환원은 내가 처음에 설립했던 자본금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좀 챙기는 부분이에요. 요 세 가지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챙기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내가 등기 임원으로서 그냥 경영자로서 챙기는 혜택, 퇴직금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 이 퇴직금 관련해서는 바로 지난 방송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시면 좀 궁금증이 해결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본환원도 마찬가지고, 자사주도 마찬가지고, 배당도 마찬가지고, 제 방송 중에서 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보다 조금 더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방송에서 최대한 오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또 노하우는 100%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세 솔루션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회사 법인의 절세 잘 들으셨나요? 이렇듯 합법적인 절세를 원하시면 상담 전화 혹은 문자 혹은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합법적인 방법을 잘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대부분의 방송에서 농업인에 대해서 혜택,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는지에 대해서만 방송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절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오늘보다 조금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